불륜녀 저도 피해자예요 라며 임신 고백, 아내 앞 극단적 반전. 사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저 임신했어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여자가 제 앞에서 배를 감싸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속았다고 피해자라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아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중 불륜녀 등장. 저는 39살, 결혼 12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 준호는 43살로 무역회사 본부장이에요. 딸 지우가 10살, 아들 민준이가 7살입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있었고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택배인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현관 앞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긴 생머리의 여자.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네, 누구세요? 여자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모님, 맞으시죠? 이준호 부장님 부인? 네, 그런데요.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건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어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는 준호 부장님 회사 동료예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회사 동료? 남편 회사에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이라고. 회사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요.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지현이라는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제가 준호 부장님과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계속하세요. 저 준호 부장님과 사귀고 있었어요.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불륜녀가 아내에게 저도 피해자예요 라며 말문을 사귀고 있었다고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네. 6개월 전부터요. 알겠어요. 그래서 왜 저한테 온 거죠? 박지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요? 네. 저는 몰랐어요. 부장님이 결혼하신 줄. 제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결혼한 줄 몰랐다고요? 회사 동료면 당연히 알 텐데요. 부장님이 거짓말했어요. 이혼했다고. 이혼했다고? 네. 작년에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그래서요? 속았으니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늘도 사모님이 계실 줄 몰랐고. 그럼 뭐하러 온 거예요? 박지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부장님이 저한테 준 집 계약서예요. 집 계약서요? 네. 부장님이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여기 주소가. 서류를 보니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사 온다고 부장님이 열쇠를 줬는데 문을 여니까 사모님이 계셔서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이 당신 이름으로 우리 집을 계약했다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부장님이 새로 얻은 집이라고. 우리 집은 제 명의예요. 남편이 마음대로 계약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가짜인가요?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가짜였어요. 도장도 이상하고 양식도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짜네요. 남편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박지현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저를 계속하세요. 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박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아내 의심과 긴장 속에서 불륜녀의 표정 관찰.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3개월째예요. 박지현이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부장님 아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박지현이 가방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꺼냈어요. 산모 박지현. 임신 12주 확인. 예정일 2025년 6월 15일. 진짜였습니다. 부장님은 아세요? 임신한 거? 네. 한 달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자고요? 네. 이미 이혼했으니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고. 저는 박지현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눈물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진심으로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지현 씨 정말 남편이 이혼했다고 믿었어요? 네. SNS는 확인 안 해봤어요? 요즘 다들 가족 사진 올리잖아요. 박지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장님이 SNS 안 한다고 해서 회사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부장님이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문나면 안 된다고.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럼 오늘 왜 여기 온 거예요? 진짜 이사 온다고 믿고? 네. 부장님이 오늘 열쇠 주면서 집 보러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출장 갔어요. 부산에. 출장? 오늘 아침 남편은 회사 간다고만 했었는데. 출장은 언제 간다고 했어요? 어제부터 3일간이라고 들었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출장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구나. 저는 박지현을 계속 관찰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이 묘했습니다.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충격적인 임신 사실 고백. 박지현 씨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근데 곧 기뻐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함께 살자고. 집은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구한다고 안 했어요? 박지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처음엔 새 아파트 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살던 집 주겠다고 바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조금. 근데 부장님을 믿었어요.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정확히 6개월 전. 5월쯤이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관심을 보여서. 그 후로 자주 연락하시고. 호텔 간 적 있어요?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요? 15번쯤? 15번. 돈은 누가 냈어요? 부장님이요. 선물 받은 것도 있어요? 가방이랑. 옷 몇 벌. 얼마짜리예요? 가방은 300만 원쯤. 옷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6개월 동안 이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생활비는요? 받았어요? 박지현이 망설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6개월이면 600만 원이네요. 호텔비, 선물까지 합치면 1,500만 원은 되겠네요. 저는 돈 때문에 사귄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사랑? 네. 귀여운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믿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지현 씨 진단서 원본 보여주세요. 네. 그 산부인과 진단서요. 원본으로요. 박지현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가방에 복사본만. 그럼 산부인과 영수증은요? 진료 기록? 그건 휴대폰에 있겠네요. 보여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는 여자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는데. 박지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앱을 열어 진료 기록을 보여줬어요. 산모 박지현. 진료일 2024.11. 15, 2024.12. 5. 임신 확인.
진짜였습니다. 아내 감정 폭발 직전 침착함 유지. 제 안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박지현 씨, 남편이 진짜 이혼했다고 믿었다면 증명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혼했으면 증명서 있잖아요. 그거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부장님이 나중에 보여준다고. 나중에? 언제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는데도 안 보여줬어요? 부장님을 믿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제 존재를 정말 몰랐어요? 회사에서 12년 근무한 부장이 가족 없이 혼자 산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박지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얘기도 안 했어요? 남편이? 했어요. 뭐라고요? 전처와의 아이들이 있다고. 양육권은 전처가 가졌다고. 그럼 알았네요. 제가 있다는 걸. 하지만 이혼했다고 해서. 박지현 씨. 저는 박지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말 남편이 이혼했다고 믿었어요? 아니면 알면서도 사귄 거예요? 박지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곤란해져요. 반반이요. 뭐가요?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됐어요. 하지만 부장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임신한 거네요. 아니요. 임신은 실수였어요. 실수? 피임 안 했어요?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박지현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부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믿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제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장님이 저를 속인 거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지현이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낳을 거예요. 혼자요? 네. 남편한테 양육비 받을 생각이에요?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부장님 아이인데. 남편의 이중 생활 증거를 떠올리며 상황 분석. 저는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6개월 동안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웠다. 1,500만 원 이상을 그 여자에게 썼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 남편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 심지어 우리 집을 그 여자에게 주겠다고 가짜 계약서까지 만들었다. 남편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생명보험을 늘렸어요. 사망 시 15억 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5천만 원.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업 시작하고 싶다고. 그리고 자주 우울해하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아니야 설마.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어요. 남편이 자살을 계획하고 보험금으로 박지현과 아이가 살도록 하려는 건 아닐까? 가짜 계약서를 준 것도 제가 집을 잃고 박지현이 차지하게 하려는. 아니면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지현 씨,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말 한 적 있어요? 이상한 말이요? 죽고 싶다거나 힘들다거나. 박지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꾸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부터요. 임신 얘기하고 나서. 남편이 박지현의 임신을 알고 나서 우울해진 거였습니다. 그럼 남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게 언제예요? 2주 전이요. 2주 전. 그때 남편이 보험을 늘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대출 받자고 했죠. 보험 얘기 한 적 있어요? 네. 보험 많이 들어놨다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보험금으로 아기 키우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고. 같은 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 15억이 있으니까 그걸로 아기 키우고 잘 살라고. 15억. 남편의 생명보험 금액이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예요? 저요. 부장님이 바꿔놨대요. 제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박지현으로 바꿨다고. 확인해 봤어요? 아니요. 부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사 앱에 로그인했어요. 남편 보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박지은 배우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네요. 수익자는 저예요. 박지현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또 거짓말을. 남편이 박지현에게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불륜녀의 해명 시도와 흔들리는 진술. 박지현 씨, 남편이 언제 수익자를 바꿨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이요. 서류 보여줬어요. 서류요? 네. 수익자 변경 확인서. 그거 가지고 있어요? 사진 찍어뒀어요. 박지현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자 변경 확인서. 수익자 박지현. 변경일 2024.12. 10.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양식이 실제 보험사 양식과 달랐습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가짜요? 네. 보험사 양식이 이렇지 않아요. 남편이 만든 가짜 서류예요. 박지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집 계약서도 가짜, 수익자 변경도 가짜. 남편이 당신을 속인 거예요. 박지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박지현 씨,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남편이 다른 이상한 제안 한 적 없어요? 이상한 제안이요? 예를 들면, 쟤를 해치우자거나. 박지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다만요? 부인이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쯤. 술 마시면서. 뭐라고 정확히 했어요? 만약에 부인이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10억이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남편이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장님이 술 많이 드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얘기도 했어요? 박지현이 망설였습니다. 말해주세요. 부인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 자금 만들 거라고. 그리고요? 사업 실패한 척하고 잠적할 거라고. 잠적? 네. 저랑 아기랑 해외로 도망갈 거라고. 남편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고 저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보험금 받고 박지현과 도망가는 것.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어요. 보험 수익자는 제 이름인데 제가 죽으면 박지현이 받을 수 없잖아요. 박지현 씨, 혹시 남편이 당신 보험 들어주겠다고 한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언제요? 2주 전에. 제 이름으로 보험 들어준다고. 무슨 보험이요? 생명보험이랑 암보험. 가입했어요? 아직이요. 서류 준비 중이라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박지현 명의로 보험 가입, 박지현을 사고로 위장해 죽인 보험금 수령 저와 함께 보험금으로 살기. 남편은 박지현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아내 감정을 정리하며 진실 직면 준비.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박지현과 바람을 피웠다. 박지현이 임신했다. 남편은 박지현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치려 했다. 박지현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획. 그리고 아마 저와 계속 살거나 아니면 저도 나중에 제거하려 했을 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박지현 씨, 지금 어디 사세요? 원룸이요. 왜요? 당장 이사 가세요. 남편한테 연락도 받지 마시고. 네? 위험해요.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지현이 경악했습니다. 죽이다니. 무슨 소리예요? 보험 사기예요. 당신 명의로 보험 들고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 받으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돼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가짜 계약서, 가짜 수익자 변경서, 보험 가입 제한. 전부 당신을 속이기 위한 거였어요. 박지현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당신도 저도. 경찰이요? 네. 남편이 보험 사기와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녹음할게요. 당신이 들은 얘기 전부 다시 말해주세요. 박지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륜 상대였잖아요. 그래도 살인 계획에 연루된 것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아기도 있잖아요. 박지현이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박지현이 남편과의 대화, 받은 서류들, 들은 계획들을 전부 말했어요. 30분간의 진술이 녹음됐습니다. 이제 경찰서 가요. 지금요? 네. 늦으면 남편이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집에 일찍 와줄 수 있어? 중요한 얘기 있어.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 출장 중이야. 알아. 그래도 와야 해. 정말 중요해. 알았어. 저녁 7시쯤 갈게.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박지현의 반응을 지켜보면서요. 극단적 반전과 감정 폭발 속 모든 사실 폭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쳤습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집에 오신다고 했죠?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6시 30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사 2명이 함께였어요. 그들은 방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7시 정각.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해? 앉아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손님 왔었어요. 손님? 박지현 씨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지현? 회사 후배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바람피운. 무슨 소리야? 임신했대요. 당신 아기. 남편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것, 우리 집을 그 여자 이름으로 준다는 가짜 계약서,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는 가짜 서류. 지은아. 가장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박지현 명의로 보험 들어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제가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10억이 나온다고 한 것.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예요? 박지현이 거짓말한 거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 나왔어요. 이준호 씨, 보험 사기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박지현 씨의 진술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형사가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지은아. 이건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12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제발. 오해야. 당신이 박지현 죽이고 보험금 받으려 한 거 맞죠?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죽일 생각이었어요. 대출받게 하고 빚더미에 앉혀놓고. 아니야. 나는. 경찰서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형사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박지현의 임신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산부인과 진단서도 가짜였고 임신 자체가 남편을 조종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박지현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박지현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치려 했던 범죄자였고요. 결국 둘 다 구속됐습니다. 남편은 보험 사기 미수와 불륜으로 징역 3년, 박지현은 사기죄로 징역 2년. 저는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5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하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모르고 지냈다면 저는 남편의 계획에 희생됐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아서